앞 시간에서는 은퇴로 인한 변화와 단계별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삶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트리플 30 시대라고 합니다. 30년은 부모의 뜻에 따라 사는 30년이고 일하는 30년은 가족을 위해 사는 3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이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진정한 내 인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원칙 하에 방향을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 준비한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 환원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0이나 70세 정도밖에 안 될 때는 교육받고 일하다가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가는 이런 직선형 삶의 방정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쉬다가 다시 교육받고 다시 취업하고 쉬다가 다시 취업하고 다시 교육받고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순환형 은퇴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일하다가 취업하고 교육받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교육받고 일하고 여가와 취미생활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루 중 4시간은 일을 하시던가 하고 하루 4시간은 학습하고 4시간은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생활. 만약에 굳이 경제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면 그 시간은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 등으로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형 은퇴 문화로 방향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방향을 설정하셨죠. 그러면 그 설정된 방향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을 하고 싶다면 재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나 NPO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NPO 활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비영리 민간단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본인이 삶의 방향에 맞춘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은퇴 준비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각 영역별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재무적인 영역과 비재무적 영역이 있는데 재무적인 영역은 다른 강좌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시기는 대부분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기라서 은퇴와 동시에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노화는 오르막길 같아서 계속 기여를 넣으면, 그러니까 학습이나 새로운 업무를 통해서 계속 기여를 넣으면 심신의 건강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은퇴 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수칙은 할 일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입니다. 막상 은퇴 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무료하고 지루한 생활을 하다 보면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은퇴 후 참여하는 사회적 그룹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 스포츠 클럽, 운동 클럽, 독서 모임 이런 모임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가지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금연, 절주, 체중 관리, 혈압, 혈당 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학습하기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가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 어디 갈 데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뭐하지? 하는 것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하루 일과입니다. 은퇴로 인해서 그동안 해오던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역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지인들이 함께 사는 지역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까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든가 하는 게 좋겠죠. 집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시설 이런 곳에 나가셔가지고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주말 농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갈 곳이 정해지면 가장 좋은 것은 생활 전체에 생활 리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그거죠. 집 주변에 늘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리 산다면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든든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여가 관리 두 번째로 공동체 참여입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체란 이겁니다. 경제활동이나 봉사활동, 관심사 공유, 재능 발휘, 사교 모임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친구와 지인 공동체가 있는데요. 마음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모임입니다. 모여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교육 참여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체인데 좀 더 규모가 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동체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지 기반 공동체로 아파트나 전원주택단지의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친목 성격이 강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활동이나 자기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생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동체이긴 하지만요. 해당 종교인이 아니면 참가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뜻을 두고 있는 공동체에 참여해서 같이 사회적인 교류를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은퇴 생활도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인사도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위 사회성 지수라는 SQ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도 3-4시간씩 수다를 떱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확장되죠. 여자들은 대화하면서 친해지는데 남자들은 친해져야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점잖음과 과묵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인사 몇 마디나 날씨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학력과 배경, 출신, 나이 등을 가늠하며 대합니다. 아마 젊었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오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외롭지 않으려면 여자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수 있어야 되고요. 사적인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하며 누가 말을 걸으면 상냥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 관계도 넓어지고 인간관계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특별한 대화법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몰 토크입니다. 스몰 토크는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날씨, 뉴스거리 등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 위한 오프닝 멘트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지난번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고 얼마 전에 나눴던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들, 사소한 잡담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이 근처이신가 봐요?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 참 좋던데. 청남대 가보셨어요? 경치가 참 좋던데요. 그 친구분은 잘 있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드님 취업은 했나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잘 되세요? 요즘 어떤 운동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맞장구식 질문도 하는 게 좋겠죠. 오,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식의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은 상대방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이야기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친밀감이 조성되고 대화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은퇴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산다면 은퇴 생활 기간은 인생에 있어서의 최상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아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더 많아져서 운동은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이 아파서 병원 다녀서 치료하고 나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거기 다녀서 치료하고 나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에 별다른 할 일도 없이 매일 놀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간 해온 것이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그와 비슷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대비해서 활동하는 것의 장점을 보면은 매일 주변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 사람,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사람, 봉사활동을 할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있다면 노후 생활도 결코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역사회 대비의 장점을 보면 취미 생활이나 배움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게 돼 있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몸가짐에 신경을 쓰게 되고 특히 이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배움터나 취미할 곳에 나가게 되면은 청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하게 되고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때깔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분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버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스몰톡을 많이 하셔서 대인관계에 물꼬를 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몰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스몰톡을 하면서 정치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몰톡을 할 수 없을 만큼 낯가림이 심하다면 일단 집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안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은퇴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고 각 영역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라고요. 자, 해외여행은 항상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설레이지만요. 가장 설레이는 순간은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기다리는 때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도 설렘 속에 준비하시고 은퇴도 설렘 속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